1995년 뭐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미국 금리 인하였을 거예요. 그때 뭐 S&P가 뭐 45% 오르고, 이때 98년 이때는 LTCM 사태 났다고 금리 인하했는데 미국 경기는 좋았기 때문에 36%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금리 인하가 나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있는 금리 인하냐, 경기 확장이 되는 금리 인하냐, 이걸 봐야 된다. 이 중에 이제 미국의 경기 문제가 없으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보는 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내년까지는 있지 않을까. 근데 내년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지금 일단 주도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도주가 되려면 결국 주식시장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하락이 오면은 이거 결국은 좋은 회사일수록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빠질 때는 또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고점이냐, 이제 빠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저희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나 정말로 막 이익이 2배, 3배 늘어나는 회사를 발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이거 사실 버티면 돌아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죠. 왜냐면 이 시장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요, 어느 날 막 약세장에 대한 그런 이제 막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기 시작을 해요. 막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미국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미국 투자가 안 됩니다. 미국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이 주변에, 전 미국 망한단 말이에요. 10년째 듣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연예인 걱정, 이제 미국 걱정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미국 걱정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많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비싸서. 비싸니까 결국 빠질 거야. 아니면 뭐 버블이야.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이렇게만 하겠어? 이러다 이제 뭐 중국이랑 싸우고 뭐 큰일 난다. 뭐 아니면은 뭐 미국의 재정 적자부터 지금 뭐 소개를 좀 드릴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온갖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미국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한번 빠지면 안 좋은 점은 이제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제 매크로에 빠져서 이제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매크로를 또 너무 좋게 보면은 막 그냥 세상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막 도박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런 매크로는, 저도 이게 매크로가 중요하냐 주식이 중요하냐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는 주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 정말로 이익이, 그것도 그 기업의 주가보다도 그 기업의 실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1년을 고생해도,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이익이 계속 늘고 있었어요.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오르다가 뭐 무슨 매크로를 맞아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해에 이거 다 더해서 한 번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동안 다시 꺾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 경제나 이런 걸 너무 안 보면 좀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좋아도 뭐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이 빠져요. 뭐 6개월씩 빠지는 일은 뭐 많이 있거든요. 6개월이나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빠지는 일이 많이 있고, 1년 정도 빠지는 일도, 우리 뭐 22년에도 봤잖아요. 이렇게 뭐 1년 정도 빠지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고점 논란이 심해요. 여기서 제가 좀 많이 봤던 부분은 이 CAP라고요.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배수. 이게 경기 변동 요인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중요한 점은 10년에 평균을 해가지고 PER을 내봤대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이니까 이익은 좀 평탄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그냥 PER보다 더 치솟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PER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변동하잖아요. 미국 PER이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평탄화시킨 거고, 이거는 엄청 변동성이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변동성이, 이 PER의 변동성이 너무 높이 올라왔을 때 이후에 버블이 붕괴한 적이 많다. 뭐 말은 되죠. 비쌌다가 버블이 붕괴하잖아요. 싸다가 붕괴하는 게 아니고, 싼 거는 붕괴하기보다는 계속 빠지죠. 밸류 트랩. 싼 거는 무조건 오르나요? 싼 거 샀더니 서서히 계속 빠집니다. 비싼 거는 비싸지다가 한 번에 이렇게 막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붕괴가 많이 있었다. 대공황도 있었고, 2000년에 IT 버블도 있었고, 2007년에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2021년에도 올라갔다가 22년에 긴축하면서 많이 빠졌고, 이게 다 고점 가니까, PER 고점 가니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PER로 보자.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빨간 선이 그 미국의 나스닥의 지금 PER이고요. 포워드로 본 거예요.
근데 포워드로 보면 사실 내년이 빠져버리면 이게 다 바뀌어버려요. 내년에 이익이 나빠져 버리면. 근데 내년에 이익이 지금 예상 정도는 올라간다고 볼 때 이런 건데, 이 보시면은 지금 이 끝에서 보시면 이 PER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전에도 29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 정도는 30 정도 많이 갔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직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다. 그냥 이 점선을 보시면 나스닥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이 PER은 별로 안 오른 거는 그만큼 이익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평가가 아니라 실적이 올랐다. 아직까지는. 그 옛날에 IT 버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T 버블과 AI 버블을 비교하는 거는 막 미국에도 막 수천 개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IT 버블에 비교해 보면은 어떤 점이 비슷하냐? 1990년대 IT 버블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 90년대에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올랐는데 이 98년 저가 동그라미 친 이때 한번 훅 빠지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막 우리 IMF도 있었고 98년에 미국의 LTCM 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동아시아 위기 뭐 이런 거 이때 금리가 미국도 이거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버블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저 두 번째 그림의 이 파란 화살표 기간에는 버블이 안 생기고 실적 장세였어요. 이때도 90년 초부터 98년까지 또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PER은 별로 안 올랐다. 근데 98년 10월에 이런 위기 대응한다고 이제 완화 정책에 간 거죠. 금리 인하를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통 꺾일 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경기 확장기였던 거예요. 미국은 좋은데 뭐 러시아, 뭐 LTCM 뭐 이런 약간 이런 이벤트성 위기나 이런 다른 나라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98년 4분기부터 2000년 1분기까지 저 때는 진짜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이 정말 우리가 그 유명한 IT 버블이 이제 피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막 금리 인하 처음에 요즘은 그런 얘기 좀 없는데 한 8월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인하면은 빠진다. 야, 금리 인하 때 맨날 빠졌어.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되게 머릿속에 유명한 일들이 금리 인하 때 빠졌어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뭐 코로나, 뭐 이런 금리 인하 했는데도 주가가 더 빠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경기 침체가 있었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였고, 근데 기억에 별로 많이 나진 않지만 경기 침체가 없는데 금리 인하한 적도 있어요. 미국이 뭐 1995년 뭐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미국 금리 인하했을 거예요. 그때 뭐 S&P가 뭐 45% 오르고 이때 98년 이때는 LTCM 사태 났다고 금리 인하했는데 미국 경기는 좋았기 때문에 36%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금리 인하가 나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있는 금리 인하냐 경기 확장이 되는 금리 인하냐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내년은 뭐 지금 이제 얼마나 더 금리 인하 할지 모르겠지만 25년 어쨌든 이제 완화를 하는 분위기인데 내년은 이 중에 이제 미국의 경기 문제가 없으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보는 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내년까지는 있지 않을까. 근데 내년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톱니에 대해서 한번 콘텐츠를 올린 적도 있어요. 톱니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 전략가인데요. 원래 막 그 큰 증권사에서 되게 유명한 전략가였다 나와서 지금 자기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이 S&P 700까지 간다. 근데 첫 상반기에 갈 것 같대요. 그 하반기는 이게 좀 막 빠졌다가 좀 올라올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23년도 좋았고 24년도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25년에 약간 이제 밸류가 좀 확장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가면 그 정도면 사실 정말로 25년 중반에 비싸지면 그건 진짜로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년에 정말로 미국의 IT 버블이 비싸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얘기하는 좀 조심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냐 이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플레가 다시 재점화된다 이런 경계가 계속 있어요. 인플레이션 사실 지금 초록색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인플레가 미국이 66년, 1982년까지 되게 심할 때 중간에 이렇게 인플레 잡힌 줄 알았는데 다시 막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니 미국이 지금 소비도 잘 되고 주식도 급등하고 기업 규제도 완화해 줄 거고 근데 또 트럼프가 관세도 매길 거고 또 이민도 막고 이러면은 또 인플레 또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 가지고 2조 달러를 이제 재정을 감축하고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고 또 지금 미국 이번에 된 재무장관은 일단 재정 적자도 줄일 거고 우리가 트럼프가 막 주장하는 게 우리 기름 많이 파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파면은 이제 우리가 유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그거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유가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또 약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경기 약하면서 유가가 안 올라서 이 부분은 지금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센트라는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 한 얘기는 우리가 성장률을 더 높일 거다. 그러니까 이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정부도 민간처럼 효율을 시켜서 성장을 더 높이자. 성장을 더 높여서 성장을 높여버리면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재정 적자 비율도 줄어든다. 이거 5년 동안 연간 3%의 실제 성장률, 미국에서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미국은 정말 밸류에이션 우려가 있고, 근데 경기 침체에 의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확장 중에 완화 정책이고, 그래서 버블이 오히려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폭발적 성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밸류에이션 올라간다면 실적 성장을 넘어서는 밸류 확장을 저희가 좀 경계해야 돼요.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간 거는 여러 가지 숫자로 저도 보여줄 수 있고 이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밸류에이션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항상 주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25년에 만약에 밸류에이션 확장되면 25년 후반이나 이제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내년에 큰 틀에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이제 미국 주도 찾는 법과 이제 정보 활용과 매매 방법, 그리고 이제 Q&A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